작도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해 주어진 조건에 맞는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작도법을 이용해 정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작도에서 중요한 것은 도형의 중심각입니다. 정삼각형은 120도. 다른 도형을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의 중심각은 90도로 그려지고요. 정오각형은 72도. 그리고 정육각형은 6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칠각형은 어떨까요? 360도가 딱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17각형 역시 마찬가지죠. Und der junge Gauss, 19 Jahre war er alt, hat dieses Problem dadurch gelöst, dass er genau angegeben hat, für welche Zahlen n ein reguläres N-Eck mit Zirkel und Lineal konstruierbar ist, für welche nicht. Und die erste große Überraschung nach 2000 Jahren Mathematikgeschichte war, dass für n gleich 17 그래서 가우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방정식입니다. 데카르트의 좌표 기억하시나요? 그 좌표 평면에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 값을 찾아내 점을 찍어 도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삼각형 역시 방정식을 이용해 찾아낸 값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17각형은 어떨까요? 17개의 해를 계산해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n차 방정식은 n개의 해를 가진다. 이것이 가우스의 대수학 기본 정리입니다. 1796년 3월 30일 19살이었던 가우스는 정17각형 작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쁨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erreicht hat. Und zum Beispiel Napoleon ließ sich darüber berichten. Und ihm wurde das mitgeteilt, dass das jetzt geht. Das Witzige weiterhin ist, dass, so wie wir das Problem jetzt erzählt haben, es Geometrie zu sein scheint. Man redet von regulären N-Ecken, regulären Polygonen, die in den Kreis mit Zirkel und Lineal konstruiert werden. Aber die Lösung des Problems, die Gauss gegeben hat, hat mit Geometrie überhaupt nichts zu tun. Er gibt zwar eine Anwendung seiner Rechnungen, wie man dann tatsächlich mit Zirkel und Lineal es machen könnte, wenn man es wollte, aber die ganze Analyse des Problems und das, was den Fortschritt hier möglich gemacht hat, ist eine rein algebraische und rein zahlentheoretische Auffassung.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리치몬드에 의해 정17각형의 작도법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17각형을 작도하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괴팅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가우스는 1855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정17각형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었나 봅니다. 인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던 방정식. 그 방정식은 현대 사회의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높은 건물의 안전은 방정식과 직결됩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에 합류하는 합수머리. 거대한 교량이 건설 중인데요. 길이 400m, 높이 95m, 왕복 4차로의 다리입니다. 그대로 막였죠, 막여. 이 다리는 교각 위에 세운 탑에서 와이어를 매달아 지탱하는 사장교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량을 지탱하는 와이어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와이어가 다리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와이어의 힘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값입니다. 방정식 값에 따라 와이어를 얼마나 당기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어가죠. 수도 없이 들어가죠. 모든 역학이라는 부분들은 방정식의 시작과 끝이 거의 그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바람 세기와 방향, 강의 흐름이나 흐름의 세기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정확히 측정해 계산해내는 것이 안전성의 관건입니다. 작은 숫자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부분은 붕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어야만이 그 안전성을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방정식에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방정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발전시킨 현장에서 훌륭한 도구로서 큰 활약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방정식. 방정식을 풀기 위한 여정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가능하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